안녕하십니까, 황학수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종부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시스가 집에 도착을 했겠죠. 한 분들께서는 머리가 많이 아픈 분들이 많을 겁니다. 금액이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죠. 종부세는요 2005년도에 참여정부 때 만들어졌습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집값이 폭등하여 주택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새로운 세목입니다. 처음에는 재산세를 올려서 집값을 잡아보려고 했는데 그게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강남이 집값이 비쌌는데 강남에서 재산세를 올려서 집값을 한번 안정시켜 보려고 했는데 뭐 선거로 뽑혀지는 지자체장들이 세금을 깎아준다든가 하는 이런 정책으로 해서 징수를 갖다가 무력화시켰어요. 왜? 재산세는 지방세이니까요. 또 강남이 종부세 대상자가 많습니다. 집값이 비싼 집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참여정부에서 그 재산세로 집값을 잡는 걸 폐지하고 국세인 종부세를 신설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요 종부세는 어떤 내용이고 어떤 특징인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종부세는 보유세입니다. 매매 행위를 하지 않아도 보유만 하고 있어도 징수가 되는 그런 보유세입니다. 그리고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입니다. 재산세하고 같은 기일이죠. 그리고 납부는 당해년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종부세라 하면은 요새 하도 집값 때문에 떠들썩하니 주택에만 적용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토지에도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토지 또는 주택을 갖다가 가액을 합해서 소유자별로 합산하고 보유액에 따라서 누진과세합니다. 또 개인에게 부과하는 인세입니다. 오늘은 토지에 대한 거는 뭐 내려가겠습니다 하고 주택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인세로 징수를 시작했는데 그렇게 되니 또 사람들이 머리를 씁니다. 집값이 비싼 지역의 사람들은 집값을 부부 공동 명의로 해갖고 집값을 낮춰갖고 종부세를 피해갔습니다. 그래서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부터 세대별 합산과세로 바꿨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 가액이 10억인 주택을 갖다가 개인이 혼자서 소유를 하면은 기준이 6억인 종부세를 내야 되지만 부부 공동재산으로 하면은 각각 5억씩 되기 때문에 종부세를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납세자들의 머리 수준이 보통이 넘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이명박 정부 때 위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위헌 결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인별과세로 바뀌었습니다. 그때 세금 위반자가 조금만 더 현명했으면 가족수에 따라 징수하는 기준으로 차별했다면 아마 위헌 요소를 피해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못했어요. 아무래도 가족이 많으면 집이 커야 하고 1인 가족이 큰 집을 가지는 것하고는 우리가 세계물로 봐서도 논리가 다르겠죠. 재미난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위헌 판결을 내린 그 재판관들 중에서 한 명만 빼고는 모두 종부세 대상자였답니다. 그들도 세금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었나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어땠을까요? 이명박 정부 때는요 참여정부가
피나는 노력을 해갖고 주택 안정화 정책을 썼기 때문에 대체로 주택이 안정되었습니다. 안정기였습니다. 초기에만 조금 오르고 그 뒤는 안정되었습니다. 근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는요, 하락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아주 침체가 심했죠. 그래서 부양정책을 써야 했습니다. 지금 교도소에 가 있는 그때 부총리, 경제부총리인 최모 씨가 빚을 내서 집을 사라 그렇게 권할 정도였으니까요. 아마 그때 주택을 구입하신 분들은 지금은 아마 부자가 됐겠죠. 사람 팔자는 게 그렇습니다. 보니까요. 그럼 지금 정부는 어떨까요? 그 말을 안 해도 뭐 골치가 아픕니다. 대통령께서 국민과의 대화에서 주택가격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 있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주택가격은 안정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약 25차례 정도의 주택 적응책을 내놓은 줄 압니다. 2018년에 9월 13일 대책으로 종부세 구간을 갖다가 3억에서 6억 구간까지 늘렸습니다. 그리고 3주택 이상자, 그리고 조정지역의 2주택 이상자 소유자에게는 세금을 더 중과세를 했습니다. 투기를 막기 위해서요. 그래서 잠시 주택값이 주춤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부터 강남에서부터 다시 주택값이 고공행진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2, 16 대책을 갖다가 다시 나눠놨습니다. 고가의 1주택자와 조정 대상 지역 밖의 2주택자 세율이 1%에서 1.2%로 오르고 3주택자와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는 1.3%에서 1.6%까지 세율을 올렸습니다. 여러 가지 규제와 대통령의 장담에도 주택 시장의 불꽃은 꺼지지가 않았어요. 참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마냥 오를 것 같아도 오르지는 않아요. 어느 순간에는 꺼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종부세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나 종부세는요, 공시지가에 의해서 계산이 됩니다. 1가구 1주택이 공시지가가 11억이면요, 원래부터는 종부세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작년까지는 9억이었습니다. 그런데 2주택이 되면은요, 공시지가 기준이 6억으로 내려옵니다. 만약 공시지가가 10억인 주택을 1가구 1주택이면은 종부세가 해당이 없지만은 2주택이 되면은 크게 달라집니다. 계산법을 먼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10억 주택을 갖다가 기본 공제액인 6억을 공제를 하고, 그리고 시장 공정 가액 비율을 곱합니다. 그게 올해는 95%거든요. 내년에는 100%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세율을 곱하고요. 거기에서 재산세 납부한 걸 빼고 또 누진 공제분을 갖다가 공제를 하면은 종부세액이 나옵니다. 근데 1주택자에게는요, 보유기간 따라서 공제하는 조건, 또 나이에 따라서 공제하는 조건 여러 가지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율은 과세 표준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3주택자,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 이런 분들은 세율이 더더욱 높아집니다. 최고 세율이 6%까지 올라갑니다. 어쩌면은
해당되시는 분은 세금 폭탄인지도 모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시가 대비 공시지가의 비율은 70% 정도에 와 있습니다. 내년에도 공시지가를 아마 조금씩 올릴 겁니다. 그러면 원래 종부세가 징수된 현황을 어떻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원래 종부세 대상자는요 94만 명입니다. 대상 액수로는요 5조 7천억이랍니다. 우리나라가 담배세로 전국에서 1년에 걷어들인 세수가 3조 원 정도라니까요. 엄청나게 큰 금액이죠. 작년 대비해서 보면은 인원수로는 약 40% 정도 늘었고요. 세금 액수로는 한 3배 정도 늘었습니다. 작년에는 1조 7천억 정도였으니까요. 아마도 집값 상승이 첫째 원인이겠죠. 집값이 급격하게 올랐으니까요. 그리고 둘째가 공시지가를 상승시켰습니다. 해마다 조금씩 올리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가 시장 공정 가격 비율이 해마다 5%씩 올라서 원래는 95%로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역별로 보면요. 서울이 약 48만 명이고 거의 절반이죠. 액수로는 약 2조 8천억 정도 되고 경기도가 23만 8천 명입니다. 액수로는 한 1조 2천억 정도 되고요. 세종시가 가장 상순위는 높다고 합니다. 아마 행복도시가 되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란이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지방에서 종부세를 맞을 정도의 주택을 가졌다면은 큰 부자 소리를 듣지 않겠습니까? 주변에서. 그것도 괜찮은 거죠. 사회적 위치를 말해주는 거니까요. 당사자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그 정도 위치에 가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내년에는 어떨까? 근데 저는 글쎄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집값이 문제인데 내년에는 저는 집값이 하향 곡선을 그린다는데 방점을 두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집값이 오르지 않으면 큰 문제가 없겠죠. 그렇지만은 공시지가와 공정가격 비율은 오릅니다. 그거는 정부에서 정해놓은 방침이니까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집값이 오르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다른 나라라면은 선진국, OECD 국가 이런 나라를 말씀드리겠죠. 근데요, 그들 나라와는 세목 적용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너무 복잡해지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 세금 징수의 어떤 목적을 왜곡시키는 그런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차후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충분한 자료가 확보되면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